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지금 시각은요, 2025년 6월 8일, 자정이 넘었습니다. 일요일 새벽 0시를 지금 막 통과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밤늦게 야심하게 방송을 녹화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는 외국에서 전해오고 있는 이재명의 방미 그리고 G7 국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제,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연락을 했다 말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별로 이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뭐가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라는 거. 물론 저의 이러한 방송 내용에 대해서 저 자식은 맨날 희망 고문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나중에 최종 결론을 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그때 성급하게 건건별로 그렇게 평가를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와 갈라섰다. 이런 뉴스들 요즘 듣고 계시죠? 네? 결국 돈으로 맺어진 관계, 결국 이렇게 파탄이 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뉴스가 나올까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왜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싸웠을까요? 싸웠습니까? 아니죠. 싸우는 척한 거죠. 머리가 좋은 도널드 J. 트럼프. 그리고 못지않게 머리가 좋은 일론 머스크. 이 두 사나이가 벌인 정말 가공할 만한 이번에 이 연극으로 인해서 미국의 지금 민주당이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기득권이라 하면서 여러 가지 이권을 탐하고 편하게 먹고 놀고 자고 쉬고 하던 이런 소수의 기득권층, 달리 표현하면은 딥 스테이트 혹은 워싱턴의 스왑프, 포토맥 강이 원래 그 진흙 뻘밭이었죠. 거기에 세워졌던 워싱턴 DC. 그래서 이와 같은 프리메이슨이라고 해도 좋겠고 일루미나티라고 해도 좋겠고 좌우지간에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하면서 세상에 출세했던 이자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조롱당했던 미국이 지금 뭔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선두에 서서 그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도널드 J. 트럼프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얘기. 자, 지금 유튜브에도 보면요. 자, 일론 머스크하고 도널드 트럼프하고 갈라섰다. 그러면서 마치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막 방송에다 올립니다. 그러면서 둘 다 수준 없는 개망나니 둘이서 싸우다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함정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SNS, X죠. X에서 누군가가 트럼프는 앱스타인 파일에 있다. 이런 걸 올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앱스타인 그 섬에 갔던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다가 yes! 그렇지! 라고 답변을 하면서 이게 결국 싸움으로 비화되는 이 소위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일론 머스크가 이제 추가적인 발언을 합니다. 트럼프를 탄핵하고 JD 벤스로 교체하자. 이런 누군가의 그 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또 이번에 yes!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답변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정치적으로도 일론 머스크 입장이 명확하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슬슬 뭔가가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미쳤다, 정신 나갔다, 점점 더 인내심을 잃었고 떠나라고 했다 라고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국의 예산을 수십억에서 수백억 아끼고자 한다면 일론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끊으면 된다. 지금 일론 머스크는 더치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에 지금 주된 역할을 하면서 지금 미국 연방정부에 쓸데없이 지금 돈을 갖다 낭비해왔던 USAID 같은 곳에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고 교육부도 없애버리고 대대적인 계획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예산을 수백억 불 아끼기 위해서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정부 보조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스페이스X라든지 여러 가지 우주 사업 같은 것도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에게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을 끊어버리면 된다. 그 계약을 끊으면 된다. 이건 결국 뭐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잘라내겠다. 정부와 계약한 것을 갖다가 공격하겠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기사에 따르면요, 도널드 트럼프는요, 구체적으로 다른 기업들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연관된 정부 보조금 계약건만 경고하는 흐름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게 스페이스X, 테슬라, 스타링크 등 이런 모든 산업들은 어디랑 연관되어 있습니까? 연방정부와 계약으로 얽혀져 있는 이런 사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이야기는 충분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X, 스타링크 혹은 테슬라에 대한 보조금이 중단될 거다라는 간접적인 경고로도 충분하게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전 투구의 현장으로 들어갔다. 이런 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시켜 준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번엔 또 일론 머스크의 대응이 참으로 황당하지만 참으로 기발한 대응을 합니다. 80%의 중도층을 위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는 이런 설문을 X상에 올립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이제 정치적으로 독자 노선을 걸을 거야. 이 정치적인 홀로서기를 지금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 이 전기자동차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이 테슬라의 CEO 자리를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주가도 빠지고 있는 와중에 본업에 집중하겠다는 이런 시그널을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발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머리가 정말 좋은 천재급의 이 두 사나이가 고민해왔던 문제가 있어요. 즉,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고민해왔던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딥스가 앱스타인의 파일을 공개하는 데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파일은요, 그 안에 수많은 기득권층이 소아성애, 또 난교, 갖가지 주술의식 등등 아주 해서는 안 될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놨던 그 손님들의 명부, 그 섬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요, 미국이 뒤집어집니다. 자, 두 번째, 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뭘까요? 테슬라의 주가가 급속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회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제명하려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트럼프는 내년에는 중간 선거가 있지만 앞으로 3년 뒤에는 또 미국 대통령 선거 있어요. 자, 여기 트럼프가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처럼 트럼프는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즉 공화당이 지속적으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 중도층이라고 하는 이 표심을 잡아야 돼요. 즉 이 스윙 스테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포섭해서 공화당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하나, 둘, 세 가지를 해결하는데 표시 안 나게, 그리고 민주당을 완벽하게 속여서 기만을 하는 그러한 속임수를 통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묘수를 짜낸 거죠. 소위 말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모략, 책략을 짜낸 겁니다. 지금 뭐다? counterfeit warfare다. 가짜 싸움을 한 거예요. counterfeit US 달러가 있듯이 이 가짜입니다. 위조된 거짓에, 에? 어떻게 보면은 싸우는 척한 거죠. 자, 그리고 마침 이러고 있는 사이에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 더치, 이 효율성 부서, 여기에서의 임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앱스타인이 지금 소장하고 있다는 그 앱스타인 목록, 파일, 그 안에는 미국의 갖가지 최상류층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난잡하게 놀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다 거기 있다 그래요. 그런데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기 위해서 트럼프라는 이름이 앱스타인 파일에 포함되어 있다. 즉 앱스타인 파일을 등장시킴으로써 여론이 확 돌아서게 만든 거죠. 야, 알고 봤더니 트럼프도 원래 그게 여자 좋아하는 잡놈인데, 트럼프도 앱스타인의 그 저택에 갔어. 그 섬에 가서 난교를 하고, 뭘 또 했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이 어떻게 됩니까? 야, 그건 무슨 소리야? 트럼프가 있어? 그러면 까라고.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해야지. 이렇게 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후끈후끈 달아오릅니다. 이제 이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몰고 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면서 이 테슬라 자동차 회사의 주가가 슬슬 빠지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처럼 이 머리 좋은 사람이 트럼프와의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가가 어떻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로 지금 복귀를 해야죠. 맞지? 정부 효율부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로 복귀를 해야 돼요. 그 복귀를 할 수 있는 그 시점, 또 합리적인 여건 분위기, 그것을 초점을 맞추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뭔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장치, 그리고 중도층까지 일론 머스크가 포섭할 수 있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는 퍼펙트 트랩, 완벽한 이 덫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가면 테슬라의 주가가 빠지겠죠. 또 트럼프의 주가도 빠지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미국 내에 암약하고 있는 저 더럽고 추한 기득권 세력들, 딥스테이트들을 해결하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차원의 소위 고차 방정식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로그 함수, 수열, 조합, 그 다음에 미분 적분까지 다 포함됐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공부를 안 해본 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비유컨대, 자, 미적분 못하는 애들더러, 에? 순열조합 모르는 애들더러 이 문제 풀어보라면 걔네가 풀겠습니까? 거기다가 삼각함수까지 집어서 꼬아놓으면 정말로 풀기가 힘들어지죠. 자, 그러니까 이 핵심 상황에 쟁점이 있었는데요. 그 쟁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앱스타인의 명단, 그 손님들 명단이에요. 그 앱스타인의 그 별장에 다녀간 사람들. 자, 그것은 법적으로 공개가 되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비행기를 타고 다녀왔냐. 지금 비행 기록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블랙북, 각각의 이름과 연락처가 있겠죠. 혹은 이메일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법원 기록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이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지금 자살을 했다, 사망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추가적인 것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고객 리스트는 아직도 비공개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공개를 못할까? 왜 공개를 할 수가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FBI, 연방수사국이죠. DOJ, 법무부죠. 또 국제정보망, CIA 혹은 DNI 이런 조직에서 이 내용들을 국가기밀, National Secret, National Confidence로 이것을 갖다가 꼭꼭꼭꼭 묶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미국의 고위 인사들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미국의 고위층들, 정치인들 또 연방정부의 아주 최고위층들 그리고 영국의 왕실 또 글로벌 자본가 아마도 바티칸 혹은 예수의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다수가 이 명단 안에 걸려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천망회회, 소위 불루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의 그물망은요 아주 성기고 성기다. 그러나 성겨서 허술해 보이는 것 같지만 세워나가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 동양에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누군가가 쓴 거기에다가 yes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트럼프 이름이 앱스타인 리스트, 그 앱스타인 명단에 있다라고 얘기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앱스타인 명단이 공개될 수가 없다. 이 얘기죠. 바로 이와 같은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이 자체가 여론을 갖다가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하나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또 반응을 하죠. 야, 이거 지금 일론 머스크 이 자식이 미쳤네 이거. 보조금 때문에 징징거리네. 알았어. 정부 계약 모조리 다 끊어버릴 수 있어. 그러나 말만 이렇게 해놓고 법적 대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바로 두 머리 좋은 사나이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게 전부 다 명분 싸움으로 들려요. 거기다가 원래 하락하고 있었던 테슬라 자동차 회사의 주가, 현재 지금 테슬라 회사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다가 이러한 정치 리스크가 가중이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테슬라 이사회 보드 멤버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일론 머스크 빨리 우리 교체하자. 이거를 논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부인하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언제나 본업으로 복귀해야 될 것 같은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덧지 정부 효율 부일은 거지거반 다 해놓고 이제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당을 창당한다라는 얘기를 통해 갖고 일론 머스크가 중도 세력 중에 한 80% 중산층을 대표하는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얘기를 던지는 설문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제 일론이 드디어 정치를 하려는가 보구나.
트럼프하고도 거리를 두고 있구나. 딥스테이트한테도 포섭을 안 당하는 제3의 세력, 이런 세력들을 구축하기 시작하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싸움을 한 것처럼 보여졌어요. 응? 그래서 지금 많은 유튜브에 나오시는 우리 박사님들, 또 뭐 연구소의 뭐 최고 전문가라는 분들이요, 둘이 싸워서 이미 끝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런데 정리해놓고 보자니까 진짜 의도가 뭡니까? 응? 자, 웬만큼 해서 드러낼 수 없는 앱스타인 리스트, 앱스타인 섬에 가서 놀고 왔던 그 추잡하고 더러운 인간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론을 바꾸는 방아쇠, 여론 트리거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앱스타인 명단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응?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 일론 머스크가 정당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서요, 어떤 그 정확하고 확고한 그 정치적인 포지션, 폴리티컬 포지션을 확고하게 지금 정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도 세력들을요, 이쪽 저쪽 마구 땡겨갖고 어마어마하게 한 80%를 지금 묶어놨어요. 다음으로는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 자동차 회사 있죠. 그 테슬라의 사업 운영 경영권을 방어하고, 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로 복귀하는 명분을 아름답게 지금 완성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을 지금 전략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것을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멋있게 연기를 한 거예요. 자,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진짜 싸움이면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탄핵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처럼. 그런데 트럼프가 바로 소송감일 텐데도 탄핵으로 안 갑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이 자식 봐, 징징거려 자꾸. 정부 보조금 끊어야 되겠네, 계약 끊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실행을 안 했어요. 말로만 한 거야, 말로만. 응? 그러니까 딱 정치적인 프레임을 놓고 둘이서 격렬하게 싸우는 것처럼 해놓고 그 선에서 딱 멈춰버리는 거죠. 자, 이게 머리가 좋은 두 사내가 만들어낸 기가 막힌 정교한 전략하에서, 책략하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놈들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죠. 대부분 다 속아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자들이, 즉 이자라고 하는 건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J 트럼프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 그리고 현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앱스타인 명단이 공개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예스라고 대답을 함으로써 이게 방아쇠를 빵 하고 당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니까, 야, 트럼프 명단이 있다는 거 아니야, 까자, 트럼프도 밝히자, 탄핵까지 끌고 가자,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흐름을 유도해서 장악을 해서 트럼프도 밝혀야 된다, 즉 앱스타인의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이 여론을 확산시켜버린 것이죠. 두 번째, 일론 머스크가 중도로 확장하면서 부통령으로 있는 제이드 벤스로 교체하는 것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80%에 달하는 중도 정당을 새로 창당하겠다,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중도층, 소위 말해서 기회주의자들이죠, 이 중도층 흡수를 노려서 거지거반 완성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주가도 하락했던 이런 테슬라에 다시 CEO로 복귀하는 명분을 수립한 거죠. 그러니까 복귀를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는
정치적인 거리두기를 합니다. 누구랑? 도널드 트럼프와 가짜 싸움을 연출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저 트럼프같이 벨란 영감하고 난 이제 안 친해. 응?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테슬라 CEO로 복귀하면서 이사회에서의 방어까지도 준비를 끝내버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요, 테슬라 주주 혹은 이사회에서 야, 나는 책임을 다했어. 응? 나는 이제 돌아오는 거야. 이러면서 철저한 자신에 대한 방어막을 쳐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중도층이라는 사람들. 예? 저는 좀 이 중도층을요. 좀 비하해서 말한다면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짙은 사람들이다. 나하고 이득이 되냐 안 되냐. 나한테 플러스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80% 중도층의 대표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응? 이러면서 트럼프 측이나 딥스테이트 쪽이나 양쪽에서 독립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중도층을 흡수한 하나의 방안을 갖다가 이번에 절묘하게 마련해 놓은 거예요. 자, 이게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도널드 트럼프와도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이러한 여지를, 그런 카드를 미리 여백을 충분하게 남겨두었다는 얘기죠. 정치적으로 아주 그 신의 한 수가 아니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이제 미국 사회가 어떤 타격을 받게 됩니까? 우선적으로 앱스타인 명단을 공개합니다. 그러면 딥스테이트의 타격이 돼서 이제 자빠져서 넘어갈 놈이 한둘이 아니겠죠. 자, 두 번째로 머스크가 CEO로 테슬라로 복귀를 합니다. 자, 테슬라에도 명분이 회복이 될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중도층을 포섭합니다. 이것은 결국 차기 정치적 영향력을 이미 확보를 해버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미 토끼 3마리를 동시에 다 잡아버렸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정당을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이 사람들은 정말 천재인 게요. 이번에 이 중도 정당 만든다는 이 일론 머스크의 이 유인책을 통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34%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의 중도층은요, 56%나 빨아들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좀 삼아야 돼요. 이 가짜 싸움을 일으켜서 하면서 설문조사 하나로 툭 던지면서 바로 마치 구글이나 애플 같은 정말 거대 이 테크노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그 빅테크처럼요. 이 기득권 정당 같은 그런 그 중간층을 쭉 끌어당기는 그런 정당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가짜 싸움을 둘이서 벌렸어요. 그래갖고 중도 세력 더하기 딥스테이트를 반대하는 세력들, 이것들을 싹 끌어모은 거죠. 그래갖고 새로운 판을 짜는데 이거를 새로운 중도 정당처럼 형성을 해버린 것이죠. 자,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론 머스크나 도널드 J. 트럼프 같은 천재적인 두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디 있겠죠? 어디 있다고. 지금 당장에 안 나타나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적인 사항을 갖다가 되돌아보면 말이에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이 테슬라 CEO, 제가 보기에는 외계인 같기도 해요. 외계인. 에?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죠? 자, 지금 미국 정당, 소위 아메리카 파티라고 하는 새로운 중도 정당을 갖다 제안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니까 80%의 중산층, 거기에다가 딥스테이트를 반대하는 세력들, 거기에다가 다시 기존 정당을 혐오하는 계층들, 전체 봤더니
와, 560만 명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그때 지지 정당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본다면 정치적인 중도, 어찌 보면 기회주의자,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고아들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죠. 자, 거기 사람들 의견을 모아서 여러분, 기존에 썩은 이 판때기를 싹 밀어버리자. 교체해버리자.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민주당, 국힘당 저것들 싹 밀어서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는 여론이 폭등을 하는데 갤럽 조사에서요. 43%의 독립 성향을 가진 사람들, 여기에다가 더하기 56%의 독립층들이 앨런 머스크가 제안한 이 중도층 정당, 아메리카 파티,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34%에 달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여기에 호감을 갖고 있고요. 이게 결국 진정한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민주당을 파쇄시키는 분열의 뭐다? 빵! 트리거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자, 거기다가 공화당 72%가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는 이 일론 머스크의 제안에 전부 다 동의하고 호감을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진영의 우군들이 더욱더 많이 확보된다. 또 확보되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어찌 보면 내년도 중간선거 이미 경기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천재적이라고 제가 설명을 할까요? 왜? 뭐 때문에 일론 머스크 제가 뭐 받은 거 있습니까? 없어요. 도널드 트럼프한테 뭐 코인 하나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행동과 이 사람들이 한 전략을 이어서 보니까 이 중도층을 빨아들이는 아주 탁월한 머리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민주당, 공화당, 이 양당 정치에 지금 혐오감이 난 대중들이 상당히 많죠. 거기에다가 민주당 내부를 교란시키고 분열시켜서, 그리고 민주당 내에는 특히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딥스테이트, 이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반대에 있는 딥스테이트를 반대하는 세력들에서 그 진지 구축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공화당 쪽에서 본다라면 우군들을 보다 더 많이 흡수하고, 그리고 애국 우파들을 더 많이 흡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파들을 포섭한 결과 재정을 절감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애국 우파 표를 더욱더 다수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와 연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결국 이에 이번에 벌어진 가짜 싸움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이 아메리카 파티, 미국당이라는 정당을 만약에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리퍼블릭, 공화당과 연합을 한다. 가능하죠. 왜? 라이노들 있잖아요. Republic in name only라고. 이름만, 무늬만 공화당이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지금도 아직도 상당수가 남아있죠. 그런 것들을 남김없이 다 세척해서 쫓아내버리는 거지. 그리고 명분을 확보해서 일론 머스크가 나는 말이야 언제나 쿨한 사나이,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나는 클린하게 간다. 깨끗하게 간다. 이러면서 자신의 사업을 더욱더 확장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세 마리 토끼 그랬는데요. 자, 이제 보십시오. 이제 토끼가 한 마리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앱스타인 명단을 공개하는 분위기를 이미 전국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자, 딥스테이트 내부에 교란이 생겼어요. 이제 딥스테이트들도 조만간에 깨져나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CEO로 복귀하는 명분을 쌓았습니다. 여기에다 플러스가 또 뭐가 있을까요?
주식 가격, 주가를 방어하게 됐죠. 세 번째입니다. 자, 중도층에다가 거기에다 플러스 딥스테이트 반대하는 세력들을 흡수를 해서 아메리카 파티, 미국 땅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공화당과 연대할 수 있는 프레임을 완벽하게 구성을 했어요.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한 결과 도널드 J. 트럼프와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뒀습니다. 이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니 실질적으로 딥스테이트에 반대하는 그 대연합 세력들을 이미 다 구축을 해놨다.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재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도널드 J. 트럼프랑 싸움을 하는 척을 했어요. 아주 프리텐딩 하는데 아주 그냥 천부적인 재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을 탁 낚싯바늘로 낚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도층을 포섭합니다. 그리고 딥스테이트에 반대하는 세력들, 그리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독자적인 정치 플랫폼을 구축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미래에 도널드 J. 트럼프와 연대할, 손잡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활짝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은 나 이제 테슬라 CEO로 돌아가 본업으로 복귀한다는 명분까지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 거의 현대사에 있어서 특히 정치, 정보, 공작, 교란 전술에 있어서 거의 앞으로 교과서급의 사례로 인용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수를 앞을 갖다 내다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의 다툼, 분란, 이제 완전히 등 돌려섰다. 이런 걸 보고 마구마구 좋아하셨던 분들 계시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요, 이 일론 머스크는요, 기득권과 싸움을 하고 있어요. 딥스테이트라는 것들이 기득권들이에요. 부패한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심했던 게 미국의 민주당들입니다. 자, 지금요, 이 도널드 J.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을 잘 보시면요, 누구랑 닮았다는 걸 아실 수 있죠. 특히나 관세 정책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을 압박하고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전략 전술. 이게 바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소비에트를 전쟁도 하지 않고 붕괴시켰던 방법과 대단히 유사한 방법이다. 다만 그 방법이 조금 더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상대편, 적을 스스로 고립시켜서, 스스로 괴멸시켜서 붕괴,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전쟁 없이 상대방의 국가를 고의적으로 괴멸시키는 것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대통령은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백악관 집무실 안에서도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늘 레이건 대통령의 그 전략 전술을 흠모하고 배우고 머릿속에 늘 반복해서 생각하고 있겠죠. 자, 그러니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에 소련과의 경쟁에 있어서 한 걸 보면요, 군비 경쟁을 합니다. 이 군비 경쟁, 우리 보통 스타워즈라 그랬죠. 그래서 체제 붕괴를 유도시켜서 결국 당시에 소련을 붕괴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레이건이 1980년대에 군비 경쟁을 하는 상황을 보면요, 이 소련이
미국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급하게 힘들게 쫓아오다가 결국엔 소련 내부의 경제가 폭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시는 SDI라고 했습니다. The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보통 이거를 우리는 비유컨대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제 상황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술력을 과시하고 소련을 죽여버렸습니다. 즉 소련의 경제가 압박을 받아서 이 무기 경쟁, 군비 경쟁에 돌입했다가 죽어버린 것이죠. 여기에다가 에너지 가격을 조작해서 소련이 수출하던 석유값을 폭락시키죠. 그 다음에 수출 제한을 하고 심리전, 문화전, 오늘날 같으면 하이브리드전을 갖다 전개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악의 제국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씌웁니다. 누구를? 소련을요.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정보전을 했죠. 그리고 이 현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기관은 바로 미 중앙정보국 CIA입니다. 당시 러시아의 거점장으로 파견 나가 있었던 로버트 게이츠, 훗날 CIA 국장도 하고 국방부 장관 된 사람인데요. 이처럼 적국의 언어를 유창하게 적국의 본토인들만큼이나 그 나라의 말을 유리하고 유창하게 잘하는 이런 16급 엘리트 공작관들을 선발을 해서 파견을 시켰고 마침내 소비에트 연방을 붕괴,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결국 이와 같이 내부가 균열돼서 소련이 멸망을 하고 오늘날의 러시아와 여타 CIS로 지금 분리되어 있죠. 자, 오늘날의 트럼프가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본따서 중국과 경쟁을 하는데요. 결국 이번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경제 전쟁을 합니다. 여기에다 더하기 기술 봉쇄를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다 또 더하기 진영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2기가 시작된 2025년 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지난 4월 2일인가요? 관세 전쟁이 촉발되었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의 경제를 총체적으로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회사가 있어요. 화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5G 장비라든지 남의 나라를 염탐하는 백도어를 심어서 수출을 하고 그야말로 국가적인 단위에서 간첩 활동을 조장하고 중국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화웨이죠. 이런 화웨이 그리고 틱톡 이런 데다가 아주 제재를 심하게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술 산업이 봉쇄되도록 해버리고요. 그리고 미국과 대만이 TSMC 등등을 통해서 더욱더 밀착하는 관계로 지금 미 대만 관계를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국의 레드라인, 중국이 지금요 제1도련선, 제2도련선 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 2025를 해놓고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도둑질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없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더 이상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게 지금 여러 군데 나라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즉 쿼드라든지 어커스라든지 또 나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정비를 해서 중국의 숨통을 전방위적으로 지금 목을 조여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탈중국 하는데 우리 보통 이게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사이에서 디커플링을 한다. 이 얘기는요. 공급망을 그동안 지난 40년 동안에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사용해서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전 세계로 특히나 미국으로 많이 공급을 해왔는데 이것을 이탈시켜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급하는 이 공급망을요, 중국 대신에 미얀마, 뭐 인도네시아, 뭐 인디아, 뭐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혹은 아프리카죠, 혹은 남미죠.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전 세계를 갖다가 재배치를 해서 공급망을 재조정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지금 이미 거의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반중 정서를 심리적으로 좀 확산시키고 있어요. 이 반중 정서가 확산되면서요, 바로 미국 국민들 하여금 중국 공산당 이콜 바로 위협 요인이다. 중국 공산당 우리가 혐오해야 될 대상이다. 중국 유학생 반드시 쫓아내야 될 대상물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중국 학생들 비자 주지 마라. 조금 있으면요,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 같은 저런 데 많이 중국 애들이 유학 와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미국으로 연수를 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획득하고 습득한 그 높은 지식, 또 높은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지금 서울대학교에 와 있는 중국 아이들이 훔쳐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 하나 시범적으로 중국이 와 있는, 또 시진핑의 기념관이 있는, 또 뭐 공작원이 있는 이런 학교 출신들은 미국의 유학 비자를 받지 못하게끔 하면 돼요. 특히나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시진핑 기념관이 있어요. 자, 이런 그 반애국적인, 반국가적인 학교 출신들에게는 미국으로 가는 I-20 그 유학 비자에서 F 비자를 받을 수 없게끔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서울대부터 정신을 좀 차리겠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중국을 파쇄하고 붕괴시키는 이 멸망 작전은요, 바로 경제전 더하기, 기술전 더하기, 정보전, 총체적인, 마치 우리가 축구할 때도 토탈 사커 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요, 이런 경제, 기술, 정보 모든 영역에서 이게 지금 새로운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냉전이란 말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국민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이리저리 좀 상황을 보다가 이게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가 이번에 아주 멋지게 연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좀 국민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해드리면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속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요, 아마 찾아보세요. 뭐 신문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요. 둘이서 싸움하다가 결국에 갈라섰다. 쌤통이다. 그럴 줄 알았다. 나쁜 놈들. 이러고 아주 깨소금 맛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게 뭡니까?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린다 그랬죠. 무지하고 무식하면요, 그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준은 저보다도 훨씬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개똥만큼도 안 되는 제가 오늘도 이렇게 파악한 내용들을 방송을 통해서 공유해 드립니다. 한번들 들어보시고요. 야, 저 자식이 지금 헛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 아는 건지 한번 냉정하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 앞으로 어떻게 되죠? 지금 며칠 있다가 지금 또 모종의 새로운 또 그 만남의 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를 봤을 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미중 관계는요,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라면 결국 지금 현재 시진핑도 실각하게 되고, 지금 후춘화, 왕양 이 자들이 지금 아마 등극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또 군부에 짱여샤, 장우협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로 아마 대체가 될 거예요. 아마 자연스럽게 무슨 질병이 생겨서 시진핑이 뭐 집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택 연금시켜버리고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겠죠. 자, 과연 쎄쎄 이러면서
오도 방정을 떨고 경박하게 놀면은 어떻게 된다? 미래가 없다입니다. 오늘날에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다라면은 이 나라는 망합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도 미국, 이렇게 하면은 팔자 고칩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